자, 이제 파트 3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직을 찾은 직업적 성공 요인인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콘셉트가 천직을 찾아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는 겁니다. 네. 저는 천직 드리머를 행동하도록 만든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천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사실 돕고자 함인데요. 강민혁 대표님은 지금의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왜 그런지, 아니라면 왜 아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천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천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일에 맞춘다라는 느낌보다도 그 일 안에 있는 울타리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일을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직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이 일을 싫어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과도 나니까 거기서 온 만족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도 과연 이게 내가 원했던 일이 맞나? 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럼 이 일은 나한테 안 맞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큰 틀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내가 좀 더 이걸 나만의 어떤 천직이나 나만의 업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이 일 자체를 어떻게 변형시키거나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될까 시스템을 뭐 그런 걸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100% 만족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남은 인생을 그래도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걸 변형시키면서 최종적으로는 나만의 천직으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떠한 좀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인 것 같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천직이 아니라고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 천직지기가 맞습니다. 천직을 이미 기꺼이 수행해 나가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잘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을 하도록 만든 결정적 저는 행동 촉발 요인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만약 있다라면 무엇인지 한번 없다라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간절함? 이미 퇴사를 했으니까 네.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내가 망하면은 그럼 어디 갑니까? 또 돌아가기 쪽팔리잖아요. 솔직히 속된 말로 그냥 라이브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할 때 그 C그룹에서 선배님들 중에서 야, 이 새끼야, 이 CJ 출신이면 나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다시 돌아와.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조직 차원의 의견은 아닐 수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저도 돌아가고 싶었지만 쪽팔린 거예요. 내가 뭐 성공을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좀 못 해가지고 내가 가면 너무 민망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CJ 출신 선배님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교육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퇴사해서. 그분은 이제 재직자 중심으로 교육하시는 분인데 항상 신입사원 교육 가가지고 강민혁이 아니야. 다 안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기분이 좋다. 걔가 나한테 맞고 다녔던 애다. 아니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만큼 이제 간절함 뭐 그런 걸로 이제 더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갔을 때 그죠? 나가려면 들 나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친구 부모가 다 보내줬는데 저는 공군이었거든요. 훈련 받다가 나가고 싶은 놈 나가. 그럼 나갔다가 다시 육군 들어갔거든요. 무조건 가야죠. 내가 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간절함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사실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성공적 행동하도록 만드는 요인이나 동력이 있다라면 간절함과 더불어서 어떤 동력들이 있을까요? 성취를 맛보는 거죠. 성취의 돈의 맛 여러분요. 그럴 수 있죠. 보니까 처음에는 돈의 맛을 아셨어요. 제가 보니까 어린 나이에 돈의 맛으로 CJ에서 맞습니다. 삼성으로 갔다가 조금 더 돈의 맛을 봤는데 이제 사실 그 여러 외적 동기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내적 동기라는 게 그냥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성취의 맛이 어떤 건지 조금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어디서 이제 라이브 강의를 하거나 공개 강의를 했을 때 후기나 만족도를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뭐 이번에 이 지표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이거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해도 오시고요. 그 다음에 뭐 후기들을 보면은 뭐 다른 선생님들하고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서 자주 부르기 어려울 것 같다. 압도적인 차이. 예, 그런 이제 예를 든다면 실제로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안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뭐 이제 잘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못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그래도 누군가한테 강의를 해서 도움을 줬구나,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동력이 되죠. 강민혁 선생님은 무조건 5점 만점에 4.9까지는 나옵니다. 저는 4점 겨우 넘기는데. 아이고 아닌데. 중학생 가면 제가 5점 만점에 5점 나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자신의 천직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을 잘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구독자분 중에서도 고님이 가장 큰 실패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셨는지 궁금하다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2018년도에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유튜브 하기 전에까지가 제가 폭망했던 시기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원래 1인 기업으로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한번 굉장히 유명한 대형 학원에서 제의가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코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제 스타일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사자인데 갑자기 그 대형 학원에서 되게 좋은 환경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막 편안하게 해주고 가서 풀 뜯으라고 하는 동물원에 갑자기 예,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됐고 그 학원에도 사실은 막 의미 있는 큰 성과를 들이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제가 한 2년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성과를 못 얻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맛이 갔어요. 맛이 갔고 그 다음부터 다시 그럼 1인 기업으로 나와서 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를. 예전에는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또 마케팅하고 뭐 이렇게 무료 강의하고 뭐 하고 그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이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일을 못 했어요. 저 스스로 동기부여도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둬야 될 땐가 보다 더 이렇게 하기 전에 그래서 뭔가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가 있는 걸 그럼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가자. 그래서 유튜브를 촬영을 한 거였어요. 유튜브에 모든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약간 진짜 그러면서 자포자기. 약간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알아듣는 뭐 듣든지 말든지 약간 이런 심정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주변에서는 그래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실력이 있으니까 잘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 인지도라는 게 하루 아침에 다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업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거든요. 꾸준함이 없으면 바로 도태가 돼요. 이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게 유튜브를 찍었는데 이 사람 누구지? 이 아저씨는 누구지? 근데 저는 뭐 그 전까지만 해도 강남역에서 막 1,500명 대상으로 강의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상황이 처음에는 좀 되게 낯설었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처음 시작하는 것도. 그래서 구독자도 뭐 아주 미미하고 뭐 그리고 제가 일부러 투자도 안 했죠. 왜냐면 어차피 망할 거다 나는. 그래서 뭐 편집도 안 하고 무슨 뭐 조명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카메라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노트북 데스크탑에 있는 걸로 그냥 하고 뭐 그냥 그렇게 막 했죠. 근데 다행히도 그래도 꾸준하게 하고 계속 그냥 성실하게 제가 늘 했던 스타일대로 그냥 계속해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는 조금씩 알아봐 주시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뭔가 또 해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반복되면서 이제까지 또 오면서 이제 다시 이제 좀 뭐랄까 전성기에 못지않은 그러한 지금 결과물을 계속 내고 있어요. 바닥을 찍고 네, 진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왔죠. 날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LUJHA님이 시련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시련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얘기를 연결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더 이제 강의를 안 하게 되는, 더 숨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또 경기도로 이사를 갔거든요. 원래는 집이 바로 이쪽이었는데, 서초 쪽이었는데, 근데 거기 살면서 제가 자꾸 막 좀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경기도로 그럼 경기도가 무슨 유배지냐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그냥 저 혼자 있고 싶었던 약간 그런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 거기서 가서 이제 2년 동안 요양 아닌 요양을 했죠. 마음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거기서 유튜브 열심히 촬영하면서 다시 또 이제 올라온 거죠. 아 내가 더 물러서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싸우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래서 다시 이사를 왔고 원래 살던 곳으로. 그래서 이사를 와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또 치열한 뭐 이 시장에서 또 경쟁을 한번 해보려고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도 한번 도전해 보면서 그렇게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아오시면서 네.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네. 언제였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 제자들이 저를 불러줘요. 그러니까 제 제자들이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아니면 어떤 기관의 교육 담당자나 아니면 이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친구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뭐 또 짭짤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되는구나. 감사함을 이제 베푸는구나. 네, 그래서 야 이게 또 이렇게 저는 기억도 못 하거든 사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보면서 참 고맙죠. 내가 그래도 허투루 하지 않았구나. 다시 불러준 거 보니까 또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불러준 사람들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구독자 베스트 윤님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어떤 거라 생각하는지 여쭤왔는데요. 이 질문이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질문이 개인적으로 후회스러운 일과 더불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후회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으면 무엇일지 물어보는 좀 중의적인 느낌으로 저는 좀 받아들여졌어요. 네.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이렇게 바라본다. 후회스러운 일? 이런 일을 하면 후회할 거야.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그때 하려고 했던 걸 왜 안 했을까가 제일 항상 후회돼요. 뭘 해가지고 실패한 거 후회가 안 되는데 그때 내가 분명히 처음에 이거 취업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그냥 남들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그때 제가 몇 가지 좀 시도한 게 있었거든요. 몇 개 말아 먹었어요. 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투자를 했는데 좀 말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좀 어설프게 말아 먹었어요. 크게 말아 먹었었으면 더 미련이 없었었는데 와이프가 알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좀 해보려고 했었어요. 이게 좀 더 뭔가 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나름 좀 큰 규모의 나름 제 딴에 돈을 좀 투자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잘하면. 그래서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그게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오히려 그냥 가려면 끝까지 갔으면 차라리 시장의 판을 좀 바꿀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되게 아쉽고요. 후회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도 뭐가 후회될 거냐. 지금 머릿속에 지금 하려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체력에 받쳐주질 못해가지고 못하는 게 되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좀 분업화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성향이 전부 다 맡아서 제가 맡아서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거든요. 이거 혼자 하고 있냐 이거 지금 이 일들을 혼자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들 항상 믿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없어요. 이거 맡기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못할까봐 제가 지금 후회를. 그래서 결국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실행을 옮겼으면 좋겠다. 그걸 못하는 게 후회가 되는 것이지 뭐 실패하고 왜 그걸 했을까? 그런 것들은 후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것들 있으면 후회 없이 끝까지 한번 가보길 권합니다. 오랫동안 강민혁 선생님, 제가 보통은 이제 대표님이라고 하는데 강민혁 선생님이 더 많이 어울리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취업 컨설팅을 해오셨으니까 주로 어떤 인재가 취업에 성공되는지 그 컨설팅 하면서 또 보면 요건 다른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 되면 뭐 해보면 되지. 약간 이런 스타일들. 막 불안해하는 것도 뭐 어쩔 수는 없는데 뭐라고 제가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스타일들이 취업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을 받거나 저건 저래서 안 돼. 이런 친구가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뭔가 어쨌든 지적을 받더라도 그럼 뭐 하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스타일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성향적으로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로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이런 학생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 저래서 잘 모르셔서 그런 것들은 조금 그런 아쉽죠. 분들이 좀 들으면 조금 아쉽죠 진짜. 행동을 해보면 되는데 아예 시도 안 해보고 미리 재단해버리는 경우가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상황들만 보는 거죠.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건데 예, 그런 아쉬움이 있죠. 구독자 앙앙앙님 앙앙님입니다. 세자. 취준생을 보면 어떤 점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하다고 문의 주셨는데요. 고치고 싶어서 질문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안 하는 거? 뭐 그런 게 제일 안타깝죠. 그렇죠. 이렇게 본인을 판단해버리는 게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판단은 기업이 하는 거니까 의사가 있다, 마음이 있다, 그럼 지원하세요. 원래부터 의사가 없으면 지원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가고 싶은데도 어차피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원 안 한다? 이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연애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랑 까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말도 안 꺼내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까이고 안 까는 거는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권한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원하는 게 있으면 기업이든 사랑이든 내가 세상에 네, 10분 안에 종료해야 됩니다. 라이브는 이제 10분 안에 종료하시고 요게 배터리 때문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아니, 라이브는 10분 안에 종료하는 걸로 하고요. 못다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촬영하고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강민영 선생님이 새 노트북을 사보셨는데 그것도 그건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의리 때문에 남아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취준생님 이거 안 보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나중에 녹화된 거 정제된 우리 또 교수님께서 촬영하신 그 버전을 보는 게 여러분 훨씬 더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서 요것만 하고 끊고 제가 나머지 질문들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시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답변 못한 거 있으시면 하나 보시고 거기에서 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누시죠. 그러면 라이브 방송에서 지금 질문 주시는 거 지금 혹시 여러분들 저한테 하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그냥 인사만 좀 하셨는데 저한테 MBTI 유형을 물어보셨는데 저 MBTI를 본 적이 있는데 그 2006년도인가 아마 7년도인가 제가 보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봐봤거든요. 기억도 못하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MBTI 운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기억을 못할 정도로 너무 옛날 얘기. 제가 이제 기업 교육 담당자일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막상 저는 안 해본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MBTI 꼭 한번 해볼게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많이 평상시 제가 오늘 유튜브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마 저를 보시는 분들은 따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유튜브는 말씀만 해주시고 여러분 갈 때까지 가다 끊기면 노트북 전원이 다 돼서 유튜브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미리 인사말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쿨하게 그냥 일단은 오늘 저희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 강민력이 그렇게 궁금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여기 지금 보니까 교수님 MBTI가 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사실 제가 MBTI 영상을 한 30개 정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유형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제 유형은 ENFP라는 유형입니다. 대한민국의 1% 정도 있는 유형입니다. 이상주의자입니다. 저는 그렇게만 봐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앞에 질문하고 조금 공통된 부분이 있을까요? 특성이나 이런 게 있다라면 아무래도 아까는 좀 더 태도적인 부분이라면은 뭐 아무래도 직무 분석이나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 이게 뭐 진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게 된다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 태도적으로는 사실 중요하지만 사실 말로 TMI로 끝나지 않으려면 말씀처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냥 스쳐가듯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또 강민혁 선생님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직무 분석,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표님과 같이 맹렬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고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 CJ 선배님도 야 나도 지금 시장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뛰어드는 분들의 성공 확률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어쨌든 이쪽 시장도 약간 포화 아닌 포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기업 인사 담당 출신입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꾸준하지 않으면 바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업 인사 담당자 출신이라고 해서 과연 이 취업 교육을 잘하느냐, 이건 굉장히 별도의 문제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채용을 하는 것과 취업 교육은 사실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교육적 측면으로 그걸 풀어낼 수 있느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추세는 사실은 1세대, 2세대, 지금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세대라고 봐야 되는데, 그 취업에 관련된 이런 취업 코칭의 스킬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 취업 준비생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 측면의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브랜딩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SNS 채널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팬층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인사 담당자 출신이라고 해서 나와도 된다? 아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는데요. 네. 인사 담당자분들이 주로 이제 면접관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점수도 평가도 굉장히 높고 날카롭게 잘못된 것만 딱 지적하고 나가면 되는데, 사실 막상 나오면 2시간 강의도 제대로 완성도 있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요.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과 아주 맞습니다. 이제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것, 이것도 저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취업 컨설턴트 분들을 사실 보아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안 보아 오신 거 아닙니까? 취업 컨설턴트에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면 네. 그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막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어떤 분이 성공한 취업 컨설턴트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보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유튜브만 보더라도 뭐 구독자가 뭐 월등히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뭐 대형 학원들을 보면은 나름 전통적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 자기 분야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최고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학원에서 마케팅을 하려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되게 민망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다 그런 감정들이 뭐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성공한 취업 컨설턴트의 공통점이 뭐가 있느냐? 자기 색깔이 있겠죠. 어떤 분은 독서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멘탈이 뭐 부드러우신 분도 계실 거고, 실력이 있으신 분도 다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이 시장에서 뭐 큰 돈을 벌겠다라고 접근하시면 굉장히 실망하실 건데,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전까지는 재미를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성공한 컨설턴트들도 그러한 처음에 어떤 고달팠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현업에서 날고 길다가 여기 왔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은 어쨌든 전혀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신 분들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현실을 이겨내신 분들, 여러분 큰 돈은 안 된다.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본질적인 부분에 충실하는 것이 훨씬 더 만족도 면에서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은 이런 취업 컨설팅이 뭐 1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탑권에서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취업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어떤 학습을 좀 하시는지, 한다면 어떤 걸 하시는지, 어디서 정보를 수집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자료를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자료를 만든다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기보다는 있는 정보를 가공하거나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사이트를 도출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나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결과물의 근거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좀 반복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취업 컨설팅의 방법론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어떨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정답지, 그러니까 큰 정답지가 있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어떤 유사한 질문들에 대한 공통된 답을 일관적으로 주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포맷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포맷에 맞게끔 다양한 이제 외부에 있는 계속해서 나오는 정보들을 가공하면서 그 안쪽으로 계속 넣어가는 뭐 약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익이 되는지 제가 수익이요?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여쭤봐도 되는지 연간 수익이에요. 일단 뭐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조심스럽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늘 걱정하는 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제 수익이 학생들이 알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 낮으면은 야, 이 사람이 굉장히 일을 못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 높으면은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전달하더라도. 그래서 한 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은 없고요. 다만 제가 이제 삼성에서 조직 생활을 했지만 당연히 조직 생활 했던 것보다는 많이 벌고 있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성보다는 제가 쓰면서도 이거 제가 민망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삼성에서 일할 때보다는 월등히 많은 시간을 일을 합니다. 전 거의 그렇죠. 쉬는 날이 없어요. 그렇죠. 거의 미쳐 있을 일을 정말로 전 너무 이거 심각한 건데. 네. 이거 오래 하려면 좀 이렇게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제가 한 달에 하루를 쉴까 말까예요. 그 세상에. 그리고 그 하루도 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학생들을 대응해줘야지. 그냥 공개적인 강의나 컨설팅이 없을 뿐이지 쉬는 날에도 뭐 문의 오면 대답해줘야지, 뭐 자소서 보내줘야지, 등록하면 접수 확인 보내줘야지. 이걸 하기 때문에 사실로 쉬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마음 놓고 쉬어본 적은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언제 쉬었는지. 그러실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일로 그 자체로 보면 시간당 금액으로 보면 더 낮으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자괴감이 가끔 올 때가 있죠.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싫어가지고 강의만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분명히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바쁘거든요. 주말에도. 근데 그걸 또 즐기시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요 질문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 모델. 네. 취업 컨설턴트로서 직업적으로 가진 꿈이나 계획을 여쭤봐도 될죠? 네. 일단은 저는 좀 취업 컨설팅 업계에 더 쟁쟁하신 분들이 일단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좋은 방법론도 배워가고 또 항상 제가 이제 가끔씩 이런 취업 컨설팅을 하는 분들을 만날 때 되게 젊은 분들을 만날 때 너무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 게 부디 나처럼 오래된 사고를 가진 사람을 따라오지 말고 좀 뭐랄까 혁신적인 그런 서비스 뭔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판을 바꾸는 좀 그러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늘 응원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면서도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도 있지만은 학생들이 스스로 좀 더 올바른 교육을 적절한 타이밍에 맞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과 또 편의성이 있는 그런 교육 툴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개인적인 꿈입니다. 저도 사실 취업 진로 전문가 과정을 32시간짜리 교육 과정을 해서 한 9년 정도 해서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양성을 해왔는데요. 사실 강민혁 선생님하고도 지난번에 그렇게 전문가 양성 과정을 해서 저도 배우고 싶었고 또 그런 또 많은 분들에게도 전수하고 싶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꼭 한번 같이 한번 기회가 되면 만들어서 주시고 네. 또 배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면 사실 뭐 강사를 그 자체는 진짜 돈이 강민혁 선생님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 안 되시긴 하겠지만 제대로 좀 가르칠 수 있게 그렇게 좀 방법 노하우 유튜브만으로는 사실 좀 짧잖아요 시간이 파편이다 보니까 좀 집중 교육 과정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